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프지 않으시죠? 네, 아프시면 안 됩니다. 초고 많이 쓰시나요? 네. 오늘은 2024년 매일신문 시당선작 시운전 강지수 당선자분의 작품으로 오늘은 감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으세요. 매일신문 시당선작 시운전 강지수. 날 때부터 앞니를 2개 달고 태어난 아이치고 천성이 소심하다 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기억이 뭐예요? 종합병원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가벗고 있는 나를 내려다보았을 때요. 그게 기억나요? 최초의 관심과 수치의 흔적이 앞니에 누렇게 기록되었지요. 나와 함께 태어난 앞니들은 100일을 버티지 못하고 삭은 바람에 뽑혀야 했지만 어쩐지 그놈들의 신경은 윗몸 아래에 잠재해 있다가 언제고 튀어올라 너 나를 뽑았지? 우리 때문에 너는 신문에도 났는데 하고 윽박을 지를 것 같더란 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대자로 뻗었을 때 혹은 동명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 그럴 때에는 앞니를 떠올려 보곤 하는 겁니다. 천성이란 무엇인지, 왜 어떤 흔적은 흉터로서 역할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지. 당신은 한번 죽은 적 있지요? 아니요 하고 되돌아 도망치다 보면 잔뜩 물어붙은 마음에 칼질을 해대는 것 한 가지 알려줄까요? 무이파리가 시들해서 죽은 줄 알고 뽑아보면 막상 썩지는 않은 경우가 많답니다. 싱싱하지 않을 뿐 살아는 있어요. 매운 향을 뿜으며 가끔 손등을 깨물어요. 그러면 삐쭉 튀어나온 앞니 2개가 찍힙니다. 나는 그것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어딘가에 남길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자국이거든요. 벌겋게 부풀어 오르는 피부까지도. 저 멀리 보이는 친구를 피해 길을 돌아갈 때 혹은 다시 태어나서도 나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할 때 그럴 때에는 앞니를 떠올려 보곤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천성, 나와 분리된 조각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워하는 겁니다. 발가벗고도 이를 내보이며 웃었던 날. 자, 어떤가요, 여러분? 시가 조금 특색이 있죠? 좀 새로워요, 그죠? 저도 선천치가 이런 거구나를 사실은 이번에 배우게 됐어요. 이 시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이번 시를 통해서 배운 게 되어서 저도 참 뿌듯합니다. 선천치라는 것은 아이가 신생아로 태어나면 치아가 없죠. 잇몸만 있죠. 그런데 굉장히 드물게 신생아가 출산이 되어서 태어난 그 아이가 치아가 2개 또는 4개가 있는 경우를 선천치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이 시는 그 선천치가 시의 소재가 된 경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다양한 지식과 정보도 시의 소재가 될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이 체크하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런데 좀 재밌어요. 시의 제목이 시운전이에요. 시운전. 선천치가 소재인데 제목은 시운전이죠. 시운전이란 뭐예요? 기차나 배, 자동차 그런 등등의 다양한 기계 따위를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시험 삼아 하는 운전, 움직임 또는 작동을 해보는 것을 시운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시에서 신생아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선천치를 달고 나온 아이의 입장이 화자가 되어서 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 제목을 왜 시운전이라고 했을까? 저는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도달한 것은 뭐냐면
어떤 다양한 기계 따위의 물건들이 올바로 다 작동을 하나 문제없이 움직일 수 있는가를 체크해보는 그 과정을 시운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아무 일 없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죠. 배설도 나중에 일이에요. 나중 일이에요. 일단 먹어야 돼요. 에너지가 섭취가 돼야만 아이가 성장하고 성인이 되고 왕성하게 살아가겠죠. 그렇게 본다면 치아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정말 중요하죠.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치아처럼 중요한 거는 없을 거예요. 섭취가 돼야 배설도 되는 것이고, 배설에 문제가 있는 거와 섭취에 문제가 있는 거는 문제의 중량이 다르죠. 그만큼 우리는 먹어야 하는 그 작동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인체도 하나의 기계로 본다면 시운전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먹는 것이겠죠. 잘 씹고 잘 먹어야 그 기계, 인간, 인체라는 기계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결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의 제목이 시운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는데,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 시를 왜 시운전이라고 시인은 제목을 정했을까?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달아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죠? 자, 볼게요. 시운전, 강지수. 날 때부터 앞니를 2개 달고 태어난 아이치고 천성이 소심하다 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기억이 뭐예요? 종합병원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가벗고 있는 나를 내려다 보았을 때요. 아마 신생아로 태어났는데 선천치를 갖고 나왔으니 종합병원 의사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그 아기를 굉장히 상세히 살펴봤을 거예요. 그 신생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시인의 말대로 발가벗은 채 까르까르 하거나 응애응애 울고 있었겠죠. 새빨간 핏덩이로. 그게 기억나요? 최초의 관심과 수치의 흔적이 앞니에 누렇게 기록되었지요. 나와 함께 태어난 앞니들은 100일을 버티지 못하고 삭은 바람에 뽑혀야 했지만 어쩐지 그놈들의 신경은 잇몸 아래에 잠재해 있다가 언제고 튀어올라 너 나를 뽑았지. 우리 때문에 너는 신문에도 났는데 하고 윽박지를 것 같더란 말입니다. 근데 신생아가 선천치가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모유를 먹거나 그 젖병으로 수유를 할 때 치아가 굉장히 장애가 된다는 거죠. 특히 모유 수유는 이 선천치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치아로 인해서 모유 수유 시에 그 엄마의 유두가 상처를 입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감염도 되고 염증도 발생할 수 있고, 아이가 배가 고파서 엄마 젖을 빨 때에는 그 힘이 엄청납니다. 아마 여성분들, 기혼자분들이면 특히 모유 수유를 해본 분들은 뭐 그 경험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아이가 신생아일 때 그 젖을 빨 때와 전이가 나면서 젖을 빨 때는 그 통증이 굉장히 다릅니다. 저 역시도 모유 수유를 했던 사람이라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경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생아일 경우에는 이 치아가 문제가 되는가 봐요. 선천치는. 그래서 뽑기도 하고, 이 시에서는 100일을 버티지 못하고 치아가 삭아서 뽑혀야 했다. 역시 뽑혔네요. 삭지 않아도 뽑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일정하게 정상적인 치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횡단보도를 건너다 대자로 뻗었을 때, 혹은 동명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 그럴 때에는 앞니를 떠올려 보곤 하는 겁니다. 천성이란 무엇인지, 왜 어떤 흔적은 흉터로서 역할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지. 당신은 한번 죽은 적 있지요? 아니요, 아니요 하고 되돌아 도망치다 보면. 자, 여기서 당신은 한번 죽은 적 있지요?
이 질문은 두 가지 대상에게 하는 질문일 거예요. 첫 번째는 잘못된 선천치를 뽑고 나중에 유치가 나오고 영구치가 나와서 살아갈 때 그 치아에게 하는 질문일 수 있죠. 왜요? 한번 죽은 적 있죠. 뭐예요? 선천치를 한번 뽑았으니까 그 치아의 생애로 본다면 1차적으로 한번 죽은 거죠. 죽고 새로운 치아가 다시 탄생한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삶과 죽음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치아가 한번 나와서 유치가 영구치로 변화될 때 뽑히는 치아 말고 치아가 정상적인 궤도 선상에서 한번 나왔다가 사라지는 경우는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 먹고 치아가 빠져나가고 틀니를 하고 요즘이야 임플란트가 뭐 워낙 잘 발달되어 있지만 우리가 한 생을 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또 다른 접근으로 본다면 치아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한번 죽은 적 있지요? 라는 이 질문은 그 관점에서 또 한 번의 질문이 되기도 하죠. 아니요, 아니요, 되돌아 도망치다 보면 잔뜩 눌어붙은 마음에 칼질을 해대는 것. 한 가지 알려줄까요? 무이파리가 시들해서 죽은 줄 알고 뽑아보면 막상 썩지는 않은 경우가 많답니다. 싱싱하지 않을 뿐 살아있어요. 매운 향을 뿜으며. 그러니까 이 시의 화자는 어렸을 적에 그 선천치를 뽑아낸 그 기억이 굉장히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이고 외형적으로는 선천치를 뽑아내서 보이지 않지만 이 화자의 기억 속에는 너무나 뚜렷하게 지금도 마치 환상통처럼 내 앞에 어떤 치아가 아직도 내 기억 속에서는 존재하는 것으로 계속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가끔 손등을 깨물어요. 그러면 삐죽 튀어나온 앞니 2개가 찍힙니다. 물론 성인이니까 당연히 앞니가 삐죽 튀어나온 게 찍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죠. 그 선천치가 아직도 내게 있어서 그 존재가 있어서 손등을 깨물어 보면 확인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함을 나타내는 거죠. 나는 그것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어딘가에 남길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자국이거든요. 벌겋게 부어오르는 피부까지도. 그때의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거죠. 저 멀리 보이는 친구를 피해 길을 도망갈 때, 길을 돌아갈 때, 혹은 다시 태어나서도 나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할 때, 그럴 때에는 앞니를 떠올려 보곤 하는 겁니다.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특별한 경험 때문에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천성, 나와 분리된 조각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워하는 겁니다. 발가벗고도 이를 내보이며 웃었던 날. 나와 분리된 조각들에 대하여. 그것이 이 선천치를 알았던 화자의 기억 속에서는 인간의 세계에서 볼 때는 너무 빨리 앞질러서 발생한 치아인데 이 화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내게 추월해서 미리 선천치가 생겨난 것은 분명 뭔가 의미가 있었을 것인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제거된 것에 대한 그 허탈감 또는 그 잃어버린 존재, 어떤 대상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 느낄 수가 있죠. 이 시를 보면서 참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발생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에게는 뭐 5손가락이어야 되는데 6손일 경우도 있고 그죠? 또는 그 언챙이라고 하죠. 그죠? 그 입술과 그 코와 그 호흡기관 쪽에서의 또는 발음기관에 장애를 주는 그런 유착된 상태에서 탄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항문이 안쪽에만 있고 바깥쪽에 그 배설되는 최후의 출구가 사라진 상태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남자아이들 경우는 그 요도가 위치가 그 있어야 할 요도 위치에 있지 않고 그 음경의 중간 부위 또는 심하게는 아랫배의 가장 근사치에 있는 경우에 요도가 그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다 성형 수술을 통해서 다시 바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처럼 우리는
정상적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흔치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고 사는 동안에 굉장히 다양한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라면 비정상적인 위치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식물에게도 다양한 그런 변형들이 있고 동물에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를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귀 기울여 보고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심사평 먼저 볼까요? 심사는 안도현 시인, 엄원태 시인, 안상학 시인 세 분이 하셨네요. 안도현 시인의 심사평 먼저 한번 볼까요? 이 세계는 여전히 전쟁 중이다. 중음신의, 자, 통과 그 뒷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중음신의 모습을 한 유령, 귀신, 고스트, 좀비 등과 유사한 다양한 형태의 변형된 인간을 창조하고 있는 시들도 많았대요. 세상의 슬픔을 증언하려는 시의 지난한 몸짓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시의 본령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서사의 모호성과 현실 이후의 세계에 대한 전망, 즉 꿈의 희망적인 방향의 제시에 대해서 부제가 시를 가볍게 한다는 점이다. 시는 어떤 형태의 노래를 하더라도 반드시 드러내놓진 않더라도 희망을 넌지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희망이 너무 확연하게 앞에 서버리면, 오픈돼 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시가 아니라 퓨어나 캠페인성 글이 되죠. 그래서 적절히 힘을 빼되, 그러나 불투명하게 넌지시라도 희망 또는 내일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서정시의 퇴보와 상반된 인공지능 시대의 언어와 정서의 약진이 두드러지나 새로운 시의 전형을 창출하기까지는 도전과 시간이 얼마간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좀 설이 걷다는 거죠. AI, 인공지능에 대한 소재들의 시가. 엄원태 시인은 최종까지 거론된 작품으로는 강지수의 시운전, 유가은의 툰드라, 이상영의 오늘을 들려주려고 등이다. 이상영의 시는 어조가 발랄하고 문장의 속도감이 있으며 단문의 조합이 경쾌하다. 다만 동원된 이미지들의 분열감 다 흩어진다는 거죠. 점성이 있어서 안으로 모아지면서 서로를 유기적으로 끌어주면서 결합되지 못했다는 거죠. 분열감이 시의 응집을 방해하고 있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유가은의 시는 가독성이 탁월하다. 경험을 시의 감각으로 전환하는 섬세함이 돋보인다. 하지만 비, 눈, 사막, 비옥한 땅, 삶과 죽음의 거리 사이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려는 의지를 다소 무리한 진술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비, 눈, 사막, 비옥한 땅, 삶과 죽음, 서로 대를 이루는 상대적인 단어들이죠. 그 단어들의 거리와 거리 사이에 생명력을, 뭔가 유기적으로 개연성을 만들어서 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려고 의지를 불태우다 보니까 좀 무리한 감이, 억지스러운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리한 진술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안상학 시인의 심사평으로 갈게요. 선자들은 강지수의 시를 당선작으로 뽑는데 추호도 이견이 없었다. 날 때부터 앞니를 2개 달고 태어난 몇천분의 1의 선천치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여정을 토파내는 마음이 곡진한 점을 높이 샀다. 사소한 사물일지라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소한 사물일지라도 섬세한 시선으로 어루만지며 존재에 대한, 뭐에 대한? 존재에 대한 깊은 사유로 통합해가는 시적 완성도 또한 믿음이 갔다. 선자들은 모처럼 좋은 신인을 만났다는 마음을 서로 확인했다. 이렇게 심사평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선자의 당선 소감 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마침 제게는 하고 싶은, 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해야 하는 이야기를 못할 때 답답함은 여러분도 알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사흘 동안 절대 어떤 말이 하고 싶어도 하지마, 그러면 산소가 없는 것처럼 숨 막히죠. 마침 제게는 하고 싶은, 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를 시로 뱉어낼 때 가장 즐겁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썼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계속이 뭐예요? 계속 쉬지 않고 한순간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지 않고 계속 이어서 계속 썼다는 것. 계속 썼습니다. 쓰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계속 쓰다 보니 운이 따랐습니다. 이 이상 뭘 우리가 더 말하겠어요. 이 당선자나 저나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해줄 이야기는 단 하나. 계속 쓰세요. 쓰다 보면 상상 못할 기회가 오고 운이 따릅니다. 아시겠죠? 자, 좋은 시를 읽게 해주신 매일신문과 세 분 심사위원 그리고 당선자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변함없이 슈퍼땡스와 후원 계좌를 통해서 아낌없이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을 후원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저는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응원의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멈추고 포기하고 싶을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큰 손길이자 원동력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한결같은 후원과 응원의 박수 기대하면서 저는 또 여러분 손잡고 묵묵히 가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무등일보 당선작 젠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도 읽고 준비하시고 다음에 만나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시를 배워봤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복습하고 또 듣고 또 복습하고 하세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요. 그리고 듣지만 마시고 반드시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 응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김명희 문학TV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였고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준비해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